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최근 급등을 했던 이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화이자에서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이 백신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지, 자,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제발 꼭대기에서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이 가격 부분 정확하죠. 정확하게 딱 거기 오니까 반등이 나왔어요. 자, 지금은 그냥 반등만 먹고 파는 겁니다. 이걸 들고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를 들고 가고 싶으면 저 뭐라 그랬어요? 3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사라 그랬어요. 30만 원 이하로. 그냥 들고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짧게라도 수익이 나면은 수익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면 되는 거고, 나는 좀 길게 들고 갈래, 자, 이러신 분들은 3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사세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만간 쭉 내려옵니다. 이제 그러면 30만 원 이하로 내려오시면은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면 30만 원까지 안 온다든지 뭐 언제 온다든지인데,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30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셀트리온을 할 것 같으면 셀트리온 제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그 셀트리온 제약도 첫 번째 말씀드린 반등 구간이 20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20만 원에 찍고 또 반등이 나왔어요. 이 반등 한번 나와서 먹으면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길게 들고 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5만 원. 자, 15만 원권,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정도가 오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종목이 무슨 재료가 있다, 이런 얘기는 다 찾아보면 아는데, 어디서 정확하게 콕 찍어가지고선 사야 될지를 정해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여기가 오면은 반등이 나오는 근거는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결국은 누군가가 돈을 써서 이 주가를 15만 원짜리를 23만 원, 24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급이 처음에 들어왔던 자리가 어딘가를 보세요.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자리는 11만 원, 12만 원 부근입니다. 이때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다가 본격적으로 돈을 써서 올린 첫 번째 자리가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아주 담아야겠죠. 이때부터는 아주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오른 폭이 시작점으로부터 이 120% 정도가 올랐어요. 자, 그럼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 한 17만 원에서 17만 원 전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한 절반 정도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한번 관심권으로 본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반 이하가 되는 뭐 15만 원, 16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권에서 아주 안정빵인 자리죠. 여기 오면 이런 자리에서 사면 그다음부터는 좀 길게 들고 가서 수익을 갖다가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길게 보고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17만 원 이하가 내려올 때까지, 15만 원, 16만 원권이 올 때까지 한번 보시고,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20만 원 오면은 반등 나온다고 해서 수익이 엄청 크게 났죠, 여기도. 자, 그리고 다시 20만 원 밑으로 내면 또 단기 반등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기 반등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왔으면 그 다음 세 번째부터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20만 원 깨고 내려오면은 17만 원 이하에서 또 한번 매수 찬스가 온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대웅제약, 그 중에서도 대웅제약 말고 대웅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대웅이 오늘도 뭐 장중에 20%가 넘는 엄청난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주 바닥권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가서 2만 원짜리가, 그렇죠? 2만 원권에서 5만 3천 원이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배 반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멋진 자리가 올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 37,000, 38,000원 요 정도 구간. 여기가 이제 절반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또 한 번 반등이 나옵니다. 왜냐? 재료나 이슈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치료제하고 백신 중에서 치료제 관련주가 최근에는 가장 강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셀트리온이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니까 대웅제약 대웅이 올라갔어요. 또 셀트리온이 올라가기 전에는 녹십자하고 종근당 그룹주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자, 차례차례대로 순서 있게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한꺼번에 일제히 싹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마치 일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근당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녹십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하면서 움직여요. 아주 좋죠. 근데 이 올라가서 매도하기까지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지금은 급등주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움직이는 테마의 주기가 되게 짧습니다. 급등주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먹을 게 너무 많다. 이 종목 말고선도 다른 종목 해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먹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고 또 해먹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해먹고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가 먼저 급등을 했으니까 다음번 순환매는 뭘로 갑니까? 백신으로 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뉴스가 났죠. 이 화이자에서 어떤 뉴스가 났습니까? 미국 FDA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주 멋진 또 뉴스가 났죠. 그러면 이제 화이자 관련주를 찾아봐야 되는데 화이자 관련주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의 관련주로 유명한 게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자 이런 종목이에요. 이게 전부 무슨 종목입니까? 바로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사실 제가 이 대한과학을 11,000원에 정확하게 요날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11,000원에 한 게 지금 30,000원 찍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 이제는 조정이 좀 나와야겠죠. 조정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 2만원권으로는 3만원에서 2만원, 만원에서 출발해서 2만원 돌파해서 3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최소 2만원, 절반 정도 되는 2만원권까지는 내려와 줘야 우리는 또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먹을 폭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폭. 이 폭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3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2만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이 전고점 3만원대를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2만원대에서는 어떠한 뉴스를 붙여서라도 또 한번 반등을 시킵니다. 물론 3만원을 넘어갈지 3만원까지 못 갈지 그건 모르지만 2만원권에선 반등은 나와서 최소 장대 양봉 한 번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화이자 관련주나 이런 것 중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직 안 간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관련주로 엮였는데 안 가느냐? 안 가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이자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 유니온 제약이 이제 또 한번 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상한가도 잘 나오는 종목이고 이거 봐요. 상한가가 나오고 이 저점까지 다 내려오니까 또 한 번 슈퍼 급등이 나왔죠. 16,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금세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16,000원대 오면은 사야지 하고 있는데 안 와요. 자, 안 오고 옆으로 이렇게 쫙 붙어서 갑니다. 이 19,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올라간다는 걸. 그러니까 안 내려와. 안 내려오고 요 위에서 횡보하다가 때가 되면은 또 한번 급등을 하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한국 유니온 제약도 이제 2만 원권 밑에서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유니온 제약이 화이자 중에서는 또 한번 반등 준비를 하는 종목. 자, 모더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AB 프로바이오는 인맥 관련주예요. 이게 좀 웃기는데 정치 테마주는 대부분이 인맥 관련주입니다. 나중에 경선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약 관련주가 나오지만은 그 전까지는 전부 인맥인데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국내 제약사들 중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하고 뭐래도 엮여가지고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인맥으로 끌어올립니다. 인맥으로 이제. 그래서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맥으로 끌어올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이게 700원짜리 주식이 3,400원까지 단 며칠 만에 그냥 쉬지도 않고 땡겨서 올라갑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 뭔지도 몰라요. AB 프로바이오가 바이오 회사인데 뭐지 그랬더니 모더나에 있던 이 직원이 이 프로바이오 쪽으로 직원으로 왔다. 뭐 임원으로 왔다. 자, 그러면서 뭐 그냥 쫙 올라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모더나에 무슨 약품을 공급하거나 모더나하고 같이 기술 개발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엄청난 상승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오르는 주식 사가지고 돈만 벌면 되죠. 그렇다면은 AB 프로바이오가 자 이제는 다 떨어졌어요. 또 한 번 이 모더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또 AB 프로바이오가 한번 빵 칩니다. 이게 세력이 지금 멋지게 붙어 있어요. 예, 세력이 아주 멋지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팔아 먹었죠. 이 세력이 한번 팔고 끝날까요? 아니죠. 다 팔아 먹지도 않고 자기 물량 쥐고 있는데 그 물량 다 팔라 그러면 또 한번 올렸다가 팔아 먹고 또 내리면은 또 세력이 지금 사요. 지금은 다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면 또 살 거예요. 사가지고 또 올려서 팔아 먹고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끌어올릴 때는 바닥에서 작업을 해서 쫙 끌어올린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등을 먹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자, 그래서 2,000원대 AB 프로바이오는 2,000원 정도가 또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해서 장대 항복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2,000원이다.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다 그랬는데 늦으면은 내년 연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는 이 유명한 종목이 이제 진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진매트릭스. 그리고 SK케미칼도 있고요. 그런데 이 SK케미칼, 뭐 진매트릭스, 또 뭐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급등 안 했던 종목이 뭡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이죠. 이 과거 8월 달에 급등했을 때 말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하나 터졌어요. 과거 8월 달, 9월 달에 2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5배가 폭등을 합니다. 이 5배 폭등을 할 때 나왔던 이 거래량을 보세요. 이 거래량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더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습니다. 바닥권에서.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요. 이 4만 원 깨고 질질 떨어지면 아 여기서 다 팔아먹었구나 그런데 그거는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바닥권에서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 끌어올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이제 한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 일라일리, 노바백스 등이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얘기를 했고 존슨앤존슨은 빠졌어요. 요번에 국내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존슨앤존슨도 사실 엄청난 큰 회사고 이 관련주로 이 인콘이라든지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너무 무거워서 주가 탄력성이 좀 덜하고 이 인콘과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TNR 바이오팹도 최근에 이 존슨앤존슨과 연결돼 가지고 12,000원짜리가 23,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더블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올라갔다 하면 더블이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거의 다 절반 정도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TNR 바이오팹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인콘입니다. 인콘. 그 인콘이 날까요? TNR 바이오팹이 날까요? 인콘이 더 주가 탄력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존슨앤존슨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인콘을 보시는데 자 이 주가가 한번 이 정부에서 발표 날 때 존슨앤존슨 안 한다고 하니까 뚝 떨어졌는데 진짜 안 좋을 것 같으면 이제 계속 떨어져 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더 이상 3,500원 부근에서 안 떨어지고 횡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주가는
또 한번 우리가 먹을 폭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가의 원리를 꼭 아시고 그냥 무작정 끝까지 들고 가겠다. 자, 이것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사서 적절한 타이밍에 팔아서 수익을 자꾸 극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왜 그런다고요? 지금은 순환매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 치료제, 백신 관련주 핵심적인 종목들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